과거의 필리핀은 우리의 한국과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필리핀을 보면 민주주의를 얻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며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담보로 쟁취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필리핀은 과거 아시아에서는 부자 나라로 여겨졌으며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1571년 스페인이 마닐라를 점령한 이래 수백 년 동안 개발되었고 이후 미국이 식민 통치하면서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인데요. 필리핀이 6.25 전쟁에 참전해 우리를 돕고 경제적 원조를 해줄 당시만 하더라도 필리핀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아시아의 경제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광의 세월은 1965년에 필리핀의 1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대통령 이후로 끝장나고 맙니다. 그는 항일 게릴라로 활동하며 쌓은 명성을 바탕으로 1965년부터 1986년까지 총 21년간 독재를 했는데 정권 초기에는 지지율도 상당히 높았으며 필리핀의 실업률을 개선하는 등 여러 가지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나름 좋은 평가를 받았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그는 필리핀이라는 나라 자체보다 자신의 명성과 부를 쌓는 것에만 전념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필리핀군을 4배가 넘게 늘려 이들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친위 세력으로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언론의 자유를 폐지하고 계엄령을 선포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했습니다. 그의 아내 이멜다 마르코스는 대단한 미인이었으나 엄청난 낭비벽으로 사치의 여왕이라 불렸는데요. 그녀는 8년간 매일 구두를 갈아 신었다고 하는데 하루도 같은 구두를 신은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사치를 했습니다. 그녀가 뉴욕 호텔에 머무를 때면 매일 500만원어치 꽃을 사들였으며 하루 동안 사는 물건이 너무 많아서 40여 명의 수행원이 그녀의 쇼핑을 도와야 했고 한 백화점에서 하루 동안 1,000억 원을 소비하기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국의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도 국가 자산을 이용한 극악무도한 부패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이를 말려야 할 한 국가의 대통령이란 사람이 이에 동조하며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고 그의 임기가 끝나는 1986년 필리핀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마르코스는 임기가 끝나자마자 분노한 국민들을 피해 하와이로 망명했고 이후 1989년 사망했는데요. 그러나 이멜다는 부정축제한 자산을 이용해 아들과 함께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등 계속하여 부패 정치를 이어갔습니다. 필리핀 대법원에 따르면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부정축제한 자산의 규모는 한화로 11조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무능한 독재자를 만나는 사이 한국은 빠르게 필리핀을 넘어섭니다. 1960년 필리핀의 GDP는 67억 달러로 20억 달러를 겨우 달성한 대한민국의 3배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10년 만인 1970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GDP가 82억 달러를 달성하며 필리핀을 넘어서게 된 반면 필리핀은 마르코스의 독재에 의해 경제 성장이 정체되어 1970년에도 여전히 67억 달러 규모의 GDP에 멈춰 있었습니다. 이후로 필리핀은 대한민국에 완전히 뒤처졌습니다. 2016년 대한민국의 GDP가 1조 5천억 달러를 돌파했지만 필리핀의 GDP는 불과 3,180억 달러로 거의 5배에 달하는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많은 지식인들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부러워하면서도 자국의 정치인에 분노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으로 전국토가 폐허로 남았지만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거듭나고 세계 6위의 군사강국으로 그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만 남아있던 필리핀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필리핀의 제17대 대통령 두테르테가 당선되고부터 세계 이목을 끌기 시작합니다. 마약성을 보면 싸죽여도 무죄로 해주겠다는 등 국가의 지도자라기보다는 갱단의 리더 같은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이지만 부패나 범죄에 대한 엄벌을 주장했기에 필리핀 국민들에게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두테르테는 집권 초기부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인권보다는 치안에 집중했습니다. 강력범의 경우 별다른 재판 절차 없이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려 인권을 중시하는 서방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제, 치안, 군사 등 모든 것이 불안한 상황에서 필리핀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건 다름 아닌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필리핀의 도로와 항만, 철도 등 인프라 전반에 대대적인 투자를 약속했고 두테르테는 시진핑 주석과 만나 260억 달러, 하나 약 30조에 달하는 투자 유치 합의를 하며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차이나타운 논란을 통해 잘 아실 수 있듯이 중국의 투자는 정상이 아닙니다. 중국의 투자는 극우의 대중국 봉쇄망을 우회하기 위해 필리핀을 종속시키려는 경제적 음모였습니다. 또한 중국은 투자를 빌미로 남중국해 분쟁 문제에서 두테르테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한편 지난 2020년 7월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에 갑자기 항복선언을 하면서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힘없는 목소리로 국회 연단에 서서 더 이상 중국에 맞설 수 없다며 영토 분쟁을 벌이던 일부 섬과 바다가 중국의 일부임을 인정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인데요. 그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과 전쟁을 해야 하지만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필리핀의 국방력이 약한 것을 한탄했습니다. 이날 두테르테 대통령이 언급한 지역은 최근까지 필리핀과 중국이 영토 분쟁 중이던 스프레툴리 군도와 스카버러 암초 두 지역 모두 중국군이 강제로 점령한 뒤 군사기지를 건설 중인 지역이었습니다. 중국의 불법 점거를 비판하며 국제재판까지 벌여 해당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받은 지 불과 5년 만에 필리핀 대통령이 국회 연설 자리에서 이 지역을 지킬 힘이 없다라며 고백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중국의 투자를 받을지언정
있을지언정 굴복하지 않을 것 같던 불같은 성격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렇게 굴욕스러운 연설을 한 것은 코로나19 때문이었습니다. 백신 부족으로 서방 세계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이 백신을 개발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제공해주거나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진핑 주석에게 요청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두테르테의 이와 같은 결정이 우리나라에까지 큰 피해를 안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입로인데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김은규 교수는 이 지역을 거치지 않는다면 그만큼 운송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물량의 30%, 수입 에너지의 경우 무려 90%가 이 지역을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중국이 대만에서 횡포를 벌이는 것과 필리핀을 백신과 투자로 휘두르는 것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봉쇄를 돌파하고 한국과 일본의 목줄을 주겠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중국은 두테르테 연설이 지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지역에서 고강도 군사훈련을 시행했음을 만천하에 공개했습니다. 이런 정황들로 필리핀은 중국이 자신들을 종속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대외 정책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또 중국과의 충돌에 대비해 본격적인 군사력 증강에 착수했는데요. 그러나 두테르테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관계가 최악이라 미국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필리핀의 유일한 희망으로 떠오른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서방 세계의 무기로 군사력을 보강할 수 없던 필리핀 입장에서는 한국산 무기는 훌륭한 성능과 더불어 매력적인 가격까지 갖추고 있어서 필리핀의 모자란 부분을 채우기에는 최고의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한국산 무기 사랑은 그야말로 육해 공급 모두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필리핀 육군은 개인 화기와 포병 기동 장비까지 한국산으로 도배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K2C1 소총과 K12 다목적 기관총, K15 경기관총 등 한국산 총기가 육군과 경찰에 대량으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동장비로는 KM450 트럭이 1,400대, KM250 트럭 450여 대가 납품됐고 한국형 험비로 불리는 K151 소형 전술 차량이 약 960억 원 규모로 도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 육군의 수건 사업인 차세대 전차 사업에서도 우리나라 하나디펜스의 K21 보병 전투 장갑차가 최종 후보로 선정돼 납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해상 영유권 분쟁에서 핵심 전략으로 활약할 해군과 공군 전력 역시 한국산이 주력이 될 예정입니다. 이전까지 제대로 된 전투기가 없던 필리핀 공군에서 그야말로 제대로 된 첫 번째 전투기인 국산 경전투기 FA-50PH 12대를 도입했습니다. FA-50PH는 명칠성부 필리핀 공군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해군 역시 완전히 한국산으로 무장합니다. 필리핀 해군이 세 척을 운용하고 있는 그레고리오 델 필라 3,000톤급 호위함은 미국의 퇴역 경비함을 우리나라 한화 시스템이 전투체계 설치 등 개량을 통해 호위함으로 탈바꿈시킨 군함인데요. 이 외에도 각종 미사일과 첨단 장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두테르테 정부가 추진하는 필리핀군 현대화 프로그램은 한국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필리핀은 한국에 무기를 도입해 자국의 국방력을 키우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이슈거리였습니다.